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문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포문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포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자 그러면 리스트에 21567을 담아달래요. 담아달라는 건 어떻게 담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리스트 하나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담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리스트에 21567을 담았기 때문에 포문으로 역순으로 출력하래요. 자, 정순 출력하는 건 어떻게 출력하면 되죠? 요소를 출력할 때 그냥 in 뭐 예를 들어서 a,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주게 되면 얘가 반복문이 이 안에 있는 요소값 개수만큼 반복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5번 반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21567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순 출력, 정순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출력은 할 수 있지만 역순으로 출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출력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된다? 레인지. 그 다음에 렌이라는 요걸 써야 돼요. 렌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i로 바꿔볼게요. 자, 렌은 뭐예요? 렌이라는 거는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녀석한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넘기면 이 렌이라는 함수는 뭘 준다?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값의 개수를 리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함수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df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파이썬에서 내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장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렌 말고도 내장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되냐? 당연히 자주 쓰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쓰이는 것들을 외우지 못하면 당연히 개발을 할 때 또는 내가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또는 그쵸, 어떤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렌만 넘기면 얘는 0부터 몇이라 했죠? 0부터 4죠. 그죠? 왜 0부터 4예요? 요소의 값이 5개면 여러분들이 5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딱히 이 포문이라는 거는 시작 값을 딱히 넘기지 않으면 이 녀석은 렌 전체 길이의 마이너스 1만큼 나온다 했죠? 자, 실행하면 0부터 4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요 리스트 안을 순회를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A에 대괄호 한 다음에 I.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안에 인덱스,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있어서 0번째, 1번째, 2번째를 순회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2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순 출력이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역순 출력 해달래요. 자, 그러면 역순이라는 거는 얘부터 4, 3, 2, 1, 0. 이 순서대로 우리가 역순을 출력해야죠. 자, 그건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len a 하면 이건 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작값을 뭘로 해야 된다? 4로 줘야죠. 4. 그죠? 자, 그러면 왜 마이너스 1을 한다? 마지막 인덱스가 4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인덱스가 4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4로 써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리스트의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le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자, 이건 뭐예요? 끝값이죠. 자, 끝값을 마이너스 1로 두는 이유도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전인 0까지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는 보폭까지. 역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폭, 즉 마이너스 1, 내가 1씩 감소시키겠다 라는 보폭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씩 감소돼가지고 역순으로 요소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각 달의 마지막 끌 날짜들을 담아달래요. 그 다음에 1월은 31일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리스트의 각 달의 끝 날짜들은 뭐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month, and, days라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month and days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각각 1월은 31일 이런 식으로 담아주면 되겠죠. 31일, 그 다음에 29일, 31일, 그래서 31일, 29일, 31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자, 31일 나왔죠. 31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해야죠. 30, 그 다음에 31일, 30, 31일, 30일, 30, 31일, 30일, 6월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해야죠. 7월. 자, 7월은 며칠이에요? 자, 31일, 그 다음에 31일, 30일, 31일, 31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보셨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6, 9월까지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0월부터 31일, 그 다음에 30일, 31일, 31일, 30일, 31일, 31일, 30일, 30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1월에 31일까지 어떻게 출력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폼을 이용해서 요수값을 한번 출력해보는 거예요. in, 그 다음에 month and day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요소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했으니까 얘가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소값밖에 출력이 안 된다고. 자, 이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바로 range 해가지고 렌을 쓰셔야 됩니다. 렌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month and days 이렇게 넘겨주면 이 녀석이 해당 요소값을 순회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겠죠. 인덱스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출력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0, 1, 2, 3 인덱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딱 봐도 1월은 31일까지라는 걸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f 스트링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1월은 일단 놓고 31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i 값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월은 며칠까지 해가지고 31일, 29일 이렇게 1월만 다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자, 1월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값도 바꿔야겠죠. 그러면 요 값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i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월은 해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근데 영월은 출력이 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i 플러스 1 해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i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onth 넘겨주면 알아서 i 값이 0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1월은 31일, 2월은 29일, 3월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 렌을 사용해달라 하죠. 사실 아까 했던 게 렌을 사용한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선 렌을 사용하지 말래요. 렌을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렌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v라고 쓰시고 자, month and days. 자, 아까 이게 렌을 사용한 버전이 사실 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렌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조금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다가 원래 쓰던 것처럼 month and days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v 이렇게만 쓰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나온다? 뭐만 나온다 했어요? 값밖에 출력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값밖에 출력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v라고 해야죠. v.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 반복문이 몇 번 돌고 있는 거예요? 총 요 개수만큼 도는 거죠. 12번. 그러면 반복문이 실행할 때마다 바깥쪽에 저는 month라고 쓸게요. month.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쓸 거예요. 0.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month를 플러스 1, month는 month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month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을 돌 때 month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1부터 12까지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month를 둔 다음에 이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month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정답이죠. 그죠? 자, 그러면 i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v라고 적어주면 되고 근데 v가 너무 헷갈린다 하면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end day라고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변수명을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 근데 지금 뭐 했어요? 값을 증가 안 시켰죠? 그러면 month 플러스는 1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9일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뭐 저처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정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렌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렌을 이용해서 되고 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1월은 31일까지 또 출력을 해달라 하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지금 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장 함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얘는 enumerate라는 요 자료 구조가 있는데 파이썬 전용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가 몇 개죠? 12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24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24개가 있냐면 각각의 요수값에는 값 말고도 뭐가 있다?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부적으로 0이라는 인덱스와 31이라는 값을 품고 있고 얘도 1이라는 값과 1이라는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29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죠? 근데 아까 우리의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렌을 쓰거나 그 다음에 뭐 먼스를 바깥에다 둬가지고 그 값을 순회해가지고 출력하거나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인덱스랑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요소 값을 동시에 같이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enumerate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먼스라 쓰고 그 다음에 endday라고 쓰겠습니다. 왜 변수가 두 개일까요? 자, enumerate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녀석은 enumerate라는 거는 여기는 키하고 그러니까 키가 아니라 enumerate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녀석은 내부적으로 인덱스하고 값을 다 동시에 같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째가 여기 꼽히고 31이라는 값이 여기 꽂혀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값과 29가 꼽히고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프린트 해가지고 자, 먼스로 한번 출력해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enddate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해봅시다. F3 써서 month 그 다음에 end days.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0, 31, 1, 29, 2, 31. 이게 바로 enumerate입니다. enumerate는 내부적으로 리스트의 그 요소값과 그 다음에 인덱스를 같이 가져오는 내장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인덱스랑 그 다음에 값을 동시에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enumerate를 쓰면 돼요. 하나만 가져오겠다면 len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month and days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싶다 하면 이렇게 enumerate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enumerate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enumerate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month 플러스 1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월은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일단 그냥 month 플러스 1 여기다 씁시다. 1월은 며칠까지 그러니까 end day까지 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1월은 31일, 2월은 29일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enumerate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 enumerate를 쓰게 되면 동시에 두 가지 값, 즉 인덱스하고 내부적인 값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와 포문을 이용한 순회 출력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